월남한 아버지의 유산. 어떻게 북한 남매가 196억을 상속받았을까? 여러분, 북한에 사는 남매가 한국 법원에서 196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625대 월남했고 남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재산도 남쪽에서 일궈냈고 새 가족도 남쪽에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한 자녀 2명이 나타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이겼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부터 30분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상속 사건,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남한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병원 모시고 제사 모시고 손주들 얼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가 재산 절반 달라고 소송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 법원이 북한 남매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법, 남북관계가 모두 엮인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까? 둘째, 그럼 그 196억이 정말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까? 셋째, 이 돈은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30분 후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에게도 중요한지 그것까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2012년 12월 서울 강남에 사는 안모 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9세. 남긴 재산. 서울 도심 상가 건물. 남양주구리 대규모 토지. 은행 예금. 총액 수백억 원. 안 씨에게는 자녀가 5명 있었습니다. 북한에 둔 자녀 2명. 남한에서 낳은 자녀 3명. 625대 홀로 월남한 안 씨는 남쪽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북한 자녀들과는 6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생사조차 몰랐습니다. 남한 자녀들은 당연히 생각했죠. 우리끼리 상속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2016년 법원에 소장 하나가 접수됩니다. 원고 북한 거주 아들 1명, 딸 1명, 피고 남한 자녀 3명. 청구 내용 상속분 196억 원 지급하라. 남한 자녀들, 변호사들, 법원까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은 단 하나의 법이 등장합니다. 남북가족특례법. 정식 명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5월 시행.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도 친자관계와 상속을 한국에서 주장할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산가족 문제 때문입니다. 625 이후 70년 넘게 수많은 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서 재산을 모은 사람도 많고 북쪽에 자식을 둔 채 월남한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자녀인데 상속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안 씨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 가장 복잡한 구조,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케이스입니다. 북한 남매는 2단계를 밟았습니다. 1단계 친자 확인 소송. 우리가 안 씨의 진짜 자녀다. DNA 검사 승소. 2단계 상속 분할 소송. 우리도 법정 상속분을 달라. 1심, 2심 모두 승소. 최종 판결. 북한 남매에게 196억 원 상속 인정.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친자관계가 증명되었고 남북가족특례법이 시행 중이므로 북한 주민이라도 상속권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196억이 북한으로 간 거냐? 김정은 정권 손에 들어간 거 아니냐? 답은 아니다입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제12조.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유관리한다. 무슨 뜻이냐면 북한 남매는 법적으로는 196억 원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단 1원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 196억 자산 전부 한국 법원 관리 중. 북한 남매 재산권 행사 불가. 재산관리인 법원 선임 변호사.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북한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면 북한 정권이 즉시 압류. 군사자금으로 전용. 국제제재 위반. 그래서 아예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럼 북한 남매는 언제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방법은 딱 두 개뿐입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 통일이 된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본인이 직접 재산권 행사 가능. 즉 현실은 이렇습니다. 북한 남매는 법적으로는 196억 원 상속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손도 못 대는 상태. 법적 승리 실질적 패배. 이게 이 사건의 진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남매와 한국 법무법인 사이에 또 다른 소송이 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북한 남매는 소송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이 도왔습니다. 계약 내용. 상속 소송 성공 시 상속액의 30%를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 196억 곱하기 30% 58억 8천만 원. 그런데 북한 남매가 돈을 안 줬습니다. 왜? 우리도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변호사 보수를 주냐? 법무법인은 즉시 소송. 계약대로 58억 내놔라. 1심 판결 북한 남매 승소. 성공 보수 계약 무효. 2심 판결 북한 남매 승소. 성공 보수 계약 무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북한 남매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 받지도 못한 돈에서 30%를 떼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3년. 성공 보수 계약은 무효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얼마를? 적정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상황. 196억 법원 관리 중. 북한 남매 1원도 못 받음. 법무법인 보수 청구 소송 진행 중. 남한 자녀들 법적 상속분 감소. 이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한 전쟁.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북한 남매에게도 권리가 있는 건가? 남한 자녀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친자관계 증명됨. 남북가족특례법 존재. 상속권 인정.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남한 자녀들 입장. 60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196억 달라고 한다. 북한 남매 입장. 우리도 아버지 자녀다. 태어날 때 남북이 갈라진 게 우리 잘못인가?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 것.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통일은 아직 멀었고 법만 먼저 시행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 법 유지해야 할까요? 개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폐지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핵심. 월남한 아버지, 남쪽에서 수백억 재산 형성. 북한 자녀 2명, 남북가족특례법으로 소송. 법원, 북한 남매 손 들어줌 196억 상속 인정. 하지만 돈은 법원이 관리 북한 남매 1원도 못 받음. 법무법인과 성공보수 전쟁까지 현재 진행 중. 핵심 메시지. 북한 주민도 한국에서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것과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우리가 배울 점. 첫째, 법은 감정보다 우선한다. 억울해도 이해 안 가도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 둘째, 남북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법 하나가 수백억 재산을 움직일 수 있다. 셋째,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속인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유언장 작성하셨습니까? 상속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충격적이셨죠? 196억. 북한 남매. 법원 판결.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북한 남매의 상속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가족특례법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사건, 더 충격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